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설문 설계. 우리가 설문 설계에서는 설문지 작성, 절차와 순서 이런 것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 서문에 포함되는 예비조사, 사전조사 이런 거 중요하죠. 사전조사, 예비조사 이거의 특징, 비교.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설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설문지는 조사를 하거나 통계자료 따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 문제를 내어 묻는 질문지이다. 맞죠? 2번 설문지는 응답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응답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 아니죠. 설문지는 조사자와 응답자를 연결해 줍니다. 3번 조사 목적에 맞는 정보를 질문 항목으로 바꾸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한 도구이다. 맞죠?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정 수의 질문 항목을 모은 도구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 설문지 활용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자가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자가 자신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 활용을 하는 건 아니죠. 조사자가 아니라 응답자. 2번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보여야 한다. 맞죠? 3번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확인. 조사자와 응답자를 연결. 맞죠? 답은 1번. 3번 설문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문지는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가 실릴 수 있도록 설계한다. 꼭 많은 양이 정보가 실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 2번 잘못 만든 설문지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본 오차보다도 훨씬 큰 비표본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설문지 자료 수집 과정이 우리가 뭐죠? 이거는 비표본 오차 발생. 그렇죠? 3번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의사결정을 한다. 맞죠? 설문지는 응답자의 지식 수준이나 태도,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설계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4번 다음 중 질문지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식별자료 맞죠? 지시사항 맞죠? 정보 수집을 위한 문항 맞습니다. 4번 응답에 대한 강제적 참여 조항 딱 봐도 아니죠. 답은 4번. 5번 다음 설문지의 구성요소 설문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및 후속 조치가 정보가 기록된 부분이다. 조사를 실시한 면접원에 대한 정보와 조사 일시 등도 기록한다. 이것을 우리가 식별자료라고 합니다. 답은 1번. 6번 질문지 설계 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질문지 설계 시입니다. 질문지를 우리가 구성할 때, 설계할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되나? 지시문의 내용 맞죠?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유형 맞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죠? 표본 추출 방법은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질문지 설계하는데 표본 추출 방법이 웬 말이죠? 답은 4번. 7번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은 1번 연구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번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원리나 이론이 따로 정해져 있다.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3번 설문지 작성 이전에 조사 문제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맞죠? 4번 설문지 설계 시
지시문의 내용, 자료 수집 방법, 질문의 유형, 질문의 내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맞죠? 답은 2번. 8번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문지 작성 이전에 문헌조사, 가설 설정, 표본 결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맞죠? 2번 지시문의 내용, 자료 수집 방법, 질문의 유형, 질문의 내용 등을 고려 설문지 설계한다. 맞죠?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 설계 과정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가 설문지 작성, 설계할 때는 무슨 오차죠? 그렇죠. 비표본 오차. (3번) 틀립니다. 답은 3번. 설문지 작성 방법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중하게 작성한다. 맞습니다. 9번 질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질문지는 한번 실시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가 실릴 수 있도록 작성하면 안 되죠. 많은 양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2번 필요한 정보의 종류, 측정 방법, 분석의 내용, 분석의 기법까지 모두 미리 고려된 상황에서 질문지를 작성한다. 분석의 기법까지는 아니죠. 틀리고. 3번 질문지 작성에는 일정한 원리와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중하게 작성한다. 맞죠? 답은 3번. 동일한 양의 정보를 담고도 설문지의 분량은 가급적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질문, 문항 외에 다른 요소들은 설문지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가 틀립니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맞는 말은 3번입니다. 10번 질문지 작성의 일반적인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질문지 작성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비조사 및 필요한 정보 결정. 2번 자료 수집 방법 결정. 3번 질문 내용을 결정한다. 4번 질문 내용을 결정했으니까 이번엔 질문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의 형태를 결정하고. 5번 다섯 번째 개별 항목, 개별에 대한 질문, 개별 항목 결정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을 결정했으면 질문 순서 결정을 합니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질문 순서가 다 결정되면 이제 초안을 완성. 여덟 번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조사 프리테스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지 완성. 자, 이 부분을 순서를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는 해보면 4번, 11번 설문조사로 똑같죠? 정보의 종류가 결정된 이유니까 위에서 보면
필요한 정보의 결정이죠. 이게 1번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순서를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이 순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12번 설문지 작성을 위해 조사 목적, 선정 및 파악 이후 진행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조사 목적 선정 및 파악한 다음에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개념적 모형. 자, 개념적 모형에는 뭐다?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조화한다. 개념적 모형입니다. 개념적 모형. 명확하게 구조화한다. 그 다음에 분석 모형. 분석 모형에는 뭐다? 내용이 변수들이 실제 구할 수 있는지 판단. 분석 모형, 변수들이 실제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모형입니다. 3번 측정 모형. 글씨가 참 잘 안 써집니다. 변수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자, 우리가 조작적 정의는 구체화한다는 거죠. 구체화. 자,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개념적, 분석, 측정, 그래서 분축 이렇게 외우세요. 분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분축. 그래서 답은 1번. 13번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측정 모형, 분축, 측정 모형 정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개념적 모형에서 설정한 목적에 맞도록 측정 모형을 수립한다. 맞습니다. 2번 측정 모형을 세우기 전에 우선 변수들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맞습니다. 3번 질문과 응답 항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 질문과 응답 형태가 결정된다. 맞죠? 4번 개념적 모형에서 변수들이 실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한다. 실제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분석 모형이다. 그래서 답은 4번. 14번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 모형을 정리한 다음 표의 기억에서 리을 바르게 채운 것은 이거는 외워야 되죠. 명목은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명목이고 종속변수가 명목일 때는 측정을 우리가 교차 분석을 합니다. 교차 분석. 그 다음에 니은은 분산 분석, 독립, 표본, T 검정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은 회귀 분석, 그다음에 리을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 통계 선생님이 유튜브로 찍었죠. 왕기통 9강을 보시면 됩니다. 9강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채운 것은 4번. 꼭 한번 보세요. 완기통 구강. 15번 질문지 작성 시 개별 질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맞죠?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한가? 맞죠?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맞습니다. 조사자가 응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니죠. 이거는 틀립니다. 답은 4번. 이거 한번 질문지 작성 시 고려사항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16번 질문지의 개별 항목 완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질문에 2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중 질문 폐제 하면 안 되죠. 2번 질문의 용어는 응답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예력이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맞죠. 높은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3번 질문 내용에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제시하여 응답 편의를 제공한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4번 질문지의 용이한 작성을 위해 일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문항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유도 질문 안 되죠. 유도. 답은 2번. 17번 일반적인 질문지 작성의 원칙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된다. 맞죠? 한 질문에 한 가지 내용만 포함되도록. 맞죠? 응답지의 각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과학적이며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학문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 답은 4번. 18번 질문지 작성의 원칙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반영된 문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의견은 안 됩니다. 1번 질문은 짧을수록 좋고 부연 설명이나 단어의 중복 사용은 피해야 된다. 맞죠? 복합적인 질문을 피하고 2개 이상의 질문을 하나로 묶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질문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모호한 질문을 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9번 질문지 작성의 일반적 원칙. 틀린 것은 질문 문장은 완전한 문장을 사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질문 문항은 명료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규범적 응답 억제. 그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 도출되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지에 답을 할 때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한 질문지 작성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20번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이나 진술을 작성하는 원칙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목들이 맞죠? 질문 항목들은 되도록 짧아야 한다. 맞죠? 편견에 지어진 항목과 용어를 지향한다. 맞죠? 이게 만약에 지향이라고 쓰면 답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근데 지향은 맞습니다. 그죠? 4번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을 반드시 포함한다. 큰일 나죠. 4번. 21번 질문지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맞죠? 가능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 사용. 맞습니다.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맞죠?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맞죠? 3. 4.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여, 어이고, 하나의 항목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문항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중 질문. 답은 4번. 22번. 질문지 문항 작성 원칙에 부합하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건 중요하죠. 이런, 자, 기업, 정장과 캐주얼 의상을 파는 상점들은 경쟁이 치열합니까? 자, 이것도 기출 자주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것도 정장을 파는 상점인지, 캐주얼 파는 상점인지, 아니면 정장도 팔고 캐주얼도 팔고 같이 파는 상점들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좋은 질문지 문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상의료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 비용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한다면,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뭐죠? 뭔가 유도하는 기분이 들죠. 유도. 그죠? 그래서 유도 질문은 안 된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모르는데 또 아니면 다른 쪽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은.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 디귿. 귀하는 작년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다. 아니면 없다. 그죠? 괜찮죠? 리얼.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직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 만족, 불만족, 그리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얼, 디귿, 리얼. 3번. 23번. 다음 기업 조사 설문의 응답 항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귀사는 기업 이윤의 몇 %를 재투자하십니까? 0%, 1%에서 10%, 11%에서 40%, 41에서 50%, 갑자기 100%, 아이고, 뭐가 빠졌죠. 51에서 99, 이 항목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전체를 포괄해서 질문지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성에 위배되는 거죠. 지금 문제점 포괄성입니다. 답은 3번. 24번. 다음 질문 항목의 문제점은, 환경오염에 대한 일체적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딱 세 가지를 너무 좁게 설정해 놨죠? 무슨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 무슨 언론기관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그죠? 그래서 너무 세 가지로만 한정 지어 놨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질문지 구성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중복되어 있다는 아니죠. 그 다음에 대답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 주지 않았다. 그죠? 이게 맞죠? 그래서 포괄성이 항상 중요합니다. 답은 2번. 25번. 다음 질문의 응답 항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신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그죠? 1번 30세 미만. 그러면 29살입니다. 미만은 3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시죠? 그럼 30에서 40, 이거 중복되네요. 중복되면 안 되죠. 이거 땡. 2번 30세 이하는 30이 포함됩니다. 그죠? 미만은 포함 안 되고, 그러니까 30이 들어갔는데 또 30부터 40 안 되죠. 땡. 3번 가 30 미만, 그럼 29세, 그죠? 그러면 또 30부터 39살, 이 나번은 그 다음에 39살, 40부터 49, 그 다음에 50 이상 제대로 포함되어 있네요. 구성이, 그죠? 이걸 3번이 맞고, 30 이하 포함되죠. 30은. 근데 30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질문 구성이 아니죠. 그죠?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3번. 26번 다음 질문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귀하께서는 현금 서비스 받으신 돈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기역, 생활비, 니은, 나번, 가죠, 생활비, 나, 교육비, 다, 의료비, 라, 신용카드 대금, 마, 부채 청산, 기타. 자, 우리가 보면 신용카드 대금도 어떤 신용카드 빌린 돈을 또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대금인데 또 여기 부채 청산 계속 뭔가 중복되죠. 생활비, 교육비, 생활비 다 들어가는 거죠. 의료비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어 있다. 그렇죠? 답은 2번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너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맞죠? 답은 2번. 문제점입니다. 이 질문지 구성의 문제점. 답은 2번. 27번 설문지의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저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영국입니다.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가장 적합한 것이니까. 2번 당신의 아버지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 수입이 명확하지가 않죠. 월 수입인지 연 수입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3번 미친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한 질문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4번 어묵과 붕어빵을 파는 노점들 간에는 경쟁이 치열합니까? 아까도 나왔죠. 그 질문. 어묵을 파는 데인지 붕어빵만 파는 데인지 아니면 어묵도 팔고 붕어빵을 같이 파는 노점상들 간의 경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것도 틀린 구성이죠. 답은 1번. 28번 다음 질문 항목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귀하의 고향. 귀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자,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통 생각하죠?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뭐 한 살 때 다른 데 가서 살면은 태어났는데 이상, 만약에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광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고향은 당연히 광주죠.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그래서 이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명확성 결여. 그럼 차라리 좋은 질문지를 하려면 당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명확성 결여. 18번에 4번. 29번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 폭력적 장면과 선정적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주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이런 폭력적 장면이나 우리가 선정적 장면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이중적 질문에 해당합니다. 폭력적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선정적인 장면을 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답은 이중적 질문을 했다. 4번. 30번 다음 질문 문항의 주된 문제점 해당하는 것은 여러 백화점 중에서 귀하가 특정 백화점만을 고집하여 간다고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특정 백화점만을 고집하여 간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영어로 쓰면 뭐죠? 뭐뭐 한다면, if절이죠. 가정. 그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31번 성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 성전환,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규범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범이 이건 뭐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면 사람들의 의식이 대답하기가 아무래도 꺼림칙하죠.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규범에 맞는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한 질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설사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이 이렇다 하면 그쪽으로 쏠려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규범적 응답의 억제, 그죠? 31번에 1번. 32번 다음의 질문 문항의 문제점. 지난 3년 동안 귀대계 가계 지출 중 식생활비와 문화생활비는 각각 얼마였습니까? 식생활비, 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기타. 문화생활비는 신문, 잡지, 구독비, 전문 서적비, 영화 연극비. 어때요? 너무 세부적이죠. 자세하고 세부적이죠. 너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지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를 보시면 대답을 유도 아니죠. 연구자 의미로 응답비의 가정 아니죠. 응답자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했다. 이 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3번 질문지 문항 배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시작하는 질문은 쉽게 응답할 수 있고 흥미유발 맞습니다. 앞의 질문이 다음 질문에 연산작용을 일으켜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간격을 떨어뜨려서 질문지를 구성해야 하게 답을 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나중에 한다 맞습니다. 4번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좁은 것에서부터 점차 넓어지도록 아닙니다. 점차 일반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그래서 넓은 부위부터 점차 좁아지게 이렇게 질문지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34번 다음 중 질문 문항의 배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작하는 질문은 응답자의 흥미 유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맞죠? 2번 개인의 사생활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로 맞습니다. 3번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일반적인 것을 다음에 질문한다. 틀립니다. 일반적인 것을 먼저 하고 특수한 거, 세부, 그죠? 4번, 3번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응답자 자신도 조사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 맞죠? 답은 3번. 35번 다음 중 질문지법에서 질문 항목의 배열 순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단한 내용의 질문이라도 응답자들이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질문은 가급적 마지막에 배치. 맞죠? 민감한 질문이죠. 2번 부담감 없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의 질문은 복잡한 내용의 질문보다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맞죠? 3번 응답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질문은 앞부분의 제시. 맞죠? 비록 응답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항목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 항목은 가능한 질문지의 시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민감한 질문은 뒤에다 배치하는 게 좋죠. 답은 4번. 36번 어떤 질문을 하고 나면 다음 질문에 필요한지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일련의 관련 질문들을 배열하는 질문은 우리가 여가 질문이라고 합니다.
37번 설문 항목의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설문 항목의 배치는 자료 수집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민감한 질문들은 설문지 뒤에 배치한다. 맞습니다. 특수한 질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일반적인 거 아니죠. 일반적인 거 먼저 하고 특수한 거 묻는다. 그죠? 3번 틀린 것. 응답자가 응답 시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심각하고 골치 아픈 질문을 분산. 맞습니다. 38번 설문지에 지시문에 들어갈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연구 목적. 맞죠? 연구자의 신분 제시해야 됩니다. 응답자의 특성, 그 다음에 표집 방법, 어떻게 표집할 것인가. 그러나 응답자의 특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문지 지시문에 들어갈 내용하고는 응답자의 특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9번 질문지 초안 완성 후 실시하는 사전검사 프리테스트, 그죠? 관한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사전검사 표본수는 본조사와 비슷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2번 사전검사는 본조사의 조사 방법과 같아야 된다. 그쵸? 맞는 말이죠. 사전검사는 본조사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답은 2번. 사전검사는 가설보다 명확히, 이거는 뭐죠? 예비검사. 4번. 사전검사 결과는 본조사에 포함시켜서 분석하면 안 됩니다. 답은 2번. 40번. 다음 중 설문지의 사전검사 프리테스트 주된 목적입니다. 응답자의 분포 확인 아닙니다. 질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사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2번. 41번.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검사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맞죠?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대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큰일 납니다. 대규모 조사했다가 사전검사에.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응답 거부나 모른다 라는 항목을 표시한 경우 많은지 여부를 검토한다. 맞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는지 검사 질문의 변화를 따른 반응의 변화를 검토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42번 설문지 작성 과정 중 또 나죠. 설문지 작성 과정 중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먼 것은 연구하려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건 뭐죠? 예비검사죠. 예비검사.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 맞죠? 질문 순서가 바뀌었을 때 실질적 변화가 있는지 응답에 확인하는 거 맞죠? 무응답, 기타응답 맞습니다. 답은 1번. 43번 다음 중 특정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할 때는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질문 유형은,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계속 질문과 응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죠? 개방형 질문입니다. 답은 1번. 44번 다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설문조사 결과 해석입니다. 기억, 표집 방법이 확률인가 비확률인가. 맞죠?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한가. 크기는 모집단 대표. 맞죠? 설문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나. 이것도 중요한 요소죠. 리얼, 측정 도구가 신뢰할 만한가.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우리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